이제까지 모두가 속았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의 신선함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꼭 끝까지 보시고 냉장고부터 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온도가 차가운 것과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냉장고가 엄청난 속도로 보급되던 70년대 과장 광고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 중에는 냉장고에 잘못 넣으면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싱싱한 야채입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려준 것과 정반대로 야채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젓갈입니다.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소금에 절인 음식조차 결코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인데요. 왜 뿌리 채소의 냉장고 보관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깊숙이 보관해야 하는 한국의 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음식은 나물이나 야채를 빼고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독특한 음식 문화 중에서는 쌈을 싸먹는 문화도 있는데요. 하나의 건강한 요리가 입 안에서 만들어지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런데요, 쌈으로 먹을 채소를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식중독에 걸리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씻지 않은 쌈채소만이 냉장고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추로 실험을 했는데요. 부추에 식중독균을 묻힌 다음 둘로 나눴습니다. 절반은 씻은 다음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절반은 세척을 전혀 하지 않고 냉장고에 넣은 겁니다. 12시간 뒤 깨끗이 씻은 야채가 더 안전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씻은 쪽은 식중독균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안 씻고 냉장고에 넣은 부추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왜일까요? 씻지 않은 채소에는 나쁜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재균이라고 부르는 착한 세균인데요. 상추나 깻잎처럼 생으로 먹는 채소를 물로 씻게 되면요, 병원성 세균은 물론 착한 상재균까지 사라집니다. 바로 이 상태, 세척을 하자마자 바로 먹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의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씻은 채소를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침입자를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냉장고에 떠다니는 각종 세균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냉장고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수가 화장실 변기보다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2014년에 우리나라 한 대학 연구팀에서요, 일반 가정집 냉장고를 조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바실러스균 같은 식중독 원인균도 나왔는데 특히 제일 심각한 게 냉장고 야채칸입니다. 변기보다 1만 배나 많은 세균이 야채칸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하죠? 온도가 낮으면 세균이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딱 냉장고 온도에서도 번식을 잘하는 병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리스테리아균은 영하 20도 냉동실에서도 죽지 않는데요. 만약 음식을 통해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세균성 뇌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생으로 먹는 채소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씻지 말고 보관하시고요. 드시기 직전에 씻는 게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먹다 남은 채소를 보관해야 한다면 꼭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젓갈입니다. 한국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발효식품이죠. 그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쓰이는 게 새우젓인데요. 만약 새우젓이 냉장고에 있다면 당장 꺼내시기 바랍니다. 새우젓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리파제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트륨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새우젓의 염도를 대폭 낮춘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새우를 소금에 절이는 것인데 소금을 덜 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우젓이 상하기 쉽다는 것이죠. 냉장고에 넣어도 말입니다. 새우젓의 유통기한은 보통 1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그보다 빨리 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우젓은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A형 간염이 급속도로 퍼지며 1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생으로 먹었던 중국산 조개젓이 문제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산 제품은 안전한 것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생으로 먹는 젓갈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관을 잘못하면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죠. 하지만 새우젓을 냉동실에 보관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냉동실 안쪽에 보관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새우젓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어도 얼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눠 담아 뚜껑을 꼭 닫고 비닐까지 이용해 밀봉한다면 안전하고 맛있게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데요. 새우젓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맛있게 푹 삶은 족발 생각이 간절해지네요. 꼭 기억해 주세요. 새우젓은 냉동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가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쉽게 썩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속은 고구마가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냉기와 습기 때문이죠. 고구마의 최적 보관 온도는 섭씨 12도에서 15도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죠. 1년 365일 습기로 가득 차 있으며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냉장고 안에 고구마를 넣는 것은 고구마를 썩혀서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버리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구마 겉부분이 검게 변하는 검은 무늬병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냉장고에 넣어둔 고구마 겉부분이 동그랗게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셨다면 같이 넣어둔 고구마를 모두 버리는 것은 당연하고 냉장고 대청소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은 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데요. 고구마에서 느낄 수 없는 쓴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복통이나 고열, 설사와 같은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고구마는 절대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검은 부분이 있는지 꼭 살펴보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와는 정반대로 반드시 냉장고 깊은 곳에 보관해야 좋은 한국의 건강식품이 있는데요. 최고의 천연 오메가3 영양제, 들기름입니다. 들깨를 압착해서 만든 순수한 들기름은 동맥경화를 비롯한 각종 성인병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성이 낮아서 상온에 그대로 놔뒀다가는 금방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냉장고 안쪽 깊은 곳은 온도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들기름을 조금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약과학원에 따르면 냉장고 안쪽 온도에 해당하는 섭씨 4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10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꼭 기억해 주세요. 냉장고 문짝이 아니라 냉장고 안쪽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몸에 좋은 건강 음식을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티끌만큼이라도 아픔을 겪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험해 봤더니 실제 그걸로 세척을 하게 되면 거기는 세제가 다 스며들어 버려요. 안에 있던 니켈이나 크롬 같은 게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음식. 그럼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고요. 뇌에도 영향을 주고 실제 암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또 필수적으로 쓰는 게 도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도마라고 하면 4가지 종류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무 도마. 네, 제일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일반 플라스틱 도마. 그다음에 요새 뜨고 있는 실리콘 도마. 네. 그다음에 TPU라고 해서 TPU 도마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 4가지가 요새 좀 많이 쓰이는데요. 나무 자체는 괜찮은데 그 미세한 눈에도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거기다 물 뿌리면 물이 막 흡수되는 게 보이는 것처럼 실제 그걸로 세척을 하게 되면 거기는 세제가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서 스며들어서 저희가 한번 실험해 봤더니 다시 세제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우리가 음식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세제가 다시 빠져나오니까 주방 세제가 도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나무도마 같은 건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시라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친환경 세제라고 한다든지 네. 뭐 구연산, 베이킹소다 약간 그런 먹을 수 있는 밀가루 것들 이런 걸로 네, 이렇게 차라리 그냥 그게 빡빡 문제를 쓰는 게 오히려 전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일반 플라스틱 도마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칼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칼질 타타타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처음엔 그나마 괜찮은데 오래 쓰다 보면 노화되잖아요. 노화되면 조직이 좀 약해져서 그때 막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서 이런 플라스틱 도마가 그냥 나쁘다기보다 역시 이것도 교체해서 쓰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너무 오래 쓰면은 네.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분리수거에 좀 더 신경 쓰시고 보통은 한 좀 약간 좀 물러지는 느낌이 좀 들면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도마, TP 도마는 기본적으로 뭐 거기다 음식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위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올려놓고 막 가열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마에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니까 그렇죠. 그건 괜찮은데 근데 문제 잔류세제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실리콘 도마, TP 도마다 잔류세제 가능성이 있어요. 역시 이게 소재 특성상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세척할 때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아까 말한 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좀 더 세척을 닿을 하거나, 정도로 네, 많이 아주 닦아야 많이 돼요. 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친환경 세제로 약간 먹을 수 있는 세제로 좀 닦는 게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우유 다 먹고 나면 네. 우유팩 펼쳐서 말려갖고 그걸 쓸 때도 있거든요. 아, 네, 그것도 이거는 혹시 안전합니까? 이거 예, 엄마가 알려준 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일반 종이에다가 내부 이제 코팅을 하거든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LDP라고 하는 걸 많이 코팅해요. 폴리에틸렌. 네, 맞어요. P가 폴리에틸렌입니다. 맞습니다. LD가 로우 덴시티, 저밀도라는 뜻이거든요. 폴리에틸렌도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근데 밀도가 낮은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코팅해 놓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하게 되면 폴리에틸렌 자체는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관찰해 봤을 때는 그것도 사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 돈 아깝다고 후라이팬 진짜 안 바꾸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이 후라이팬 안 바꾸고 오래 쓰면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 맞고요. 실제로 저도 어디 가면 코팅이 좀만 벗겨지면 버리라고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프라이팬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 그냥 순수 스테인리스 기반이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에 뭔가 코팅이 돼 있어요. 근데 코팅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불 속의 수지들이 보통 코팅이 돼 있고요. 음식에 잘 들러붙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벗겨지게 되면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스테인리스가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세척을 안 하게 되면 음식들이 좀 잔류할 수 있어요. 미세하게나마 눈에 안 보이지만 네. 약간 좀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척을 제대로 안 하면 남아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음식들은 연분이 높고 산성도가 높은 그런 음식이 많잖아요. 그러다면 이게 실제 부식을 서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팬 정말 오래 쓴 거 보다 보면 미세하게 약간 붉은 기운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약간 그게 부식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라는 게 스테인리스 녹이 잘 안 쓴다는 의미지만 네. 녹이 영원히 안 쓴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녹이 쓸 수도 있어요. 오래 쓰다 보면. 그럼 녹이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거는 철을 기반으로 해서 니켈 또는 크로뮴 같은 거를 섞은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니켈 크로뮴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이렇게 부식이 되면 네. 이게 결국 부식된 상태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아까 숨어있던 안에 있던 니켈이나 네. 크로뮴 같은 게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음식으로. 그럼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고요. 니켈 크로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 뭐 뇌에도 영향을 주고 실제 뭐 암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그냥 가감 없이 코팅 벗겨진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코팅된 거는 안전한 물질인가요? 프라이팬. 아,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코팅된 게 이제 불 속의 수지라고 하는 플라스틱 역시 코팅된 건데요. 근데 예. 그게 사실 기본적인 내구성, 내열성이 좋은 편이긴 건 맞아요. 네. 좋아서. 근데 그 알다시피 코팅이 사실 벗겨진다는 거는 뭐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먹었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척하는 과정에서 뭐 철수세미를 문지른다든지 이렇게 뭔가 문지르는 과정에서 네. 고온에서 또 식기세척기만 해도 요즘 막 65도까지 막 설정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막 이렇게 자꾸 마찰이 세게 일어나면 좀씩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네. 또 오래 쓰다 보면 조직이 약해져서 이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리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조직이 좀 약해져 있잖아요. 예. 약해져 있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요리를 하다 보면 좀씩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이게 조직이 좀 견고하거든요. 페트병이랑 페트 소재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불속의 수지가 훨씬 더 조직이 또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이즈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이즈가 큰 것들은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배출이 잘 되는 거. 네, 흡수가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벗겨지면 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가장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무조건 예. 지키셔야 되는 거고 가장 더 안전한 거는 벗겨지기 전에 네. 벗기기 전에 정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물론 환경을 생각하면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 그냥 코팅 상태 멀쩡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한 6개월 지났다 싶으면 그냥 교체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서서히 약해지거든요. 그걸 고분자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약해지면 고온에서 요리하다 보면 이게 더 많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고 사이즈가 작은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네.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기적으로 교체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정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또 집집마다 약간 상황이 다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되면은 바꾸세요라고 할 만한 그런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일단 벗겨지면 버리는 건데 벗겨지고 나서 좀 더 썼더니 붉은색 기운이 색들이 좀 보인다. 그때는 뭐 이미 완전 교체 바로 교체해야 될 타이밍이 그때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이제 코팅 상태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평소보다 약간 좀 이렇게 얇아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좀 색깔이 좀 흐리멍텅해. 약간 색깔이 조금 좀 연해졌다는 느낌이 좀 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때 좀 더 나타나면 그때는 좀 약간 교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릇은 아끼지 말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꾸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분리수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이게 식기류 중에서 사실 제일 험악하게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캠핑용품이거든요. 아, 네. 그 소재는 이게 안전한 건가요? 보통? 근데 요새 나오는 것들 보면 스테인리스 기반이 많더라고요. 알루미늄 소재는 기본적으로 순수 알루미늄은 아니고요. 보통은 산화 알루미늄인데요. 순수 알루미늄은 사실은 폭발성이 있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요. 보통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산화 알루미늄 상태로 보통 존재를 하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해보면 염분이 높거나 산성도가 높은 음식에서 10가지 주면 실제 알루미늄 성분들이 많이 용출이 돼요. 실제 많이 용출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신장 기능이 좋으면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노화가 되면 당연히 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게 되면 제대로 배출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배출이 안 돼서 이제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실제 뭐 뇌에 좀 쌓인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가 많이 걸렸던 그런 그 지역의 사람들 뇌를 봤더니 알루미늄 성분이 좀 더 높게 나오더라. 그 연구 결과도 실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소재는 좀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식이 되면 니켈, 크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부식되기 전에 부식될 기미가 좀 보인다든지 하면 역시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실리콘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물질인가요? 접할 수 있는 게 보통 두 가지라고 요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보통 실리콘 주방용기. 네, 주방용품들 많잖아요. 뭐 뒤집게. 그다음에 또 실리콘 컵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거기다 이제 음식 담아서 아이한테 먹여주거나 주방용품만 좀 말씀드릴게요. 2022년 작년 3월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작년 3월에 네덜란드 연구진이 네. 사람 혈액을 조사해봤어요. 한 22명 가지고 실험해봤는데 네. 그중에 17명인가에서도 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관찰이 된 거예요. 22명 중에 17명이에요. 예, 17명에서. 그러면은 거의 한 80% 정도 꽤 높은 비율이 나온 거죠. 그럼 거의 다 나온 거라고 봐야죠. 사실 그 정도면. 이제 본격적 연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는 충격적인 결과들을 계속 뉴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혈액속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네. 근데 2위하고 3위가 뭐냐면 2위가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보통 혈관이 막히는 그런 게 우리가 2위와 3위가 사망 원인이거든요. 사망 원인의 거의 30%가 암이고 20%가 이제 혈관 질환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 2명은 혈관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넘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혹시 우리 혈관을 막히는데 혹시라도 영향을 준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는 거죠. 안 밝혀지면 제일 좋지만 근데 사람마다 먹량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사람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미세 플라스틱 먹는 지금 페트병에서만 막 몇억 개 나온다라고 하니까 나노 플라스틱이 일반 2리터 기준으로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혈액을 많이 넘어간 사람들한테 진짜 영향을 준다라는 게 밝혀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리콘은 사실 먹어도 되는 거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이것 자체는 사실은 괜찮은 편입니다. 줘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네. 일단 잔류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세척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고 네. 나면. 똑같이 세척하고 나서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세제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똑같은 조건에서 유리나 스테인리스 소재에 비해서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주방 세제가 그릇에 남아 있다. 네, 맞습니다. 남아있으니까 거기 다시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으면 세제가 다시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같이 먹는 겁니다.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불필요한 계면활성제를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는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주방 세제가 네. 우리 몸에 그렇게 나쁜가요? 주방 세제 주성분은 이제 계면활성제인데요. 네.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 간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인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돌연변이까지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먹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주방 세제는 아직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는 주방세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려해야 될 게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게 오랜 시간 쓰다 보면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요. 점점 이 조직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뭐 뜨거운 걸 담는다든지 네. 뭐 산성물질 담다 하면 조금씩 조직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실리콘 플라스틱의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어요. 네. 근데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 이미 밝혀진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실리콘 플라스틱도 추후에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를 무한정 오래 영구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교체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 정기적이라는 게 뭐냐가 되게 애매한데 집집마다 사용한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준이 좀 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물러질 때가 좀 있어요. 그 플라스틱 용기를 만졌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해진다. 네, 맞습니다. 좀 더 물러지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지면 그때 보통 교체 주기로 삼는 게 좋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고 이거를 그냥 영구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구멍 뚫릴 때까지 쓰게 써보겠다. 근데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소재는. 따뜻한 물로 씻으면 혹시 몸에 안 좋은가요? 초창기 때는 뭐 아무 상관없는데 네. 약간 노후화되는 속도를 좀 가속화시킬 수는 있죠. 너무 뜨거운 거. 가끔 삶아줘야 되지 않냐. 뭐 균도 네. 없앨 겸. 근데 하는 거 제가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삶은 거 괜찮은데 대신 교체 주기를 좀 빨리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플라스틱 용기 중에 사실 제일 그 얇은 게 페트병이잖아요.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떠가지고 해외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떴는데 네. 페트병에서 나오는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 음.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 물을 먹는 거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과량 먹는 거다. 한 몇 년 전에 네. 해외에서 연구를 했는데 정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무려 93%의 그런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했냐면요. 네. 뭐 그렇게 나오지만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1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걸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기를 보통 하거든요. 정의했거든요. 작으면 작을수록 안 좋다는 네, 거예요. 1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일명 나노 플라스틱은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다라는 거는 이게 나중에 흡수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몇 년 전에 마무리가 됐었어요. 네. 그 사람들 좀 애매했죠. 이게 먹어도 된다는 거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좀 헷갈리긴 했었는데 그 네덜란드 연구진 해봤더니 실제 플라스틱이 넘어가는 걸 확인한 거예요. 몸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해외 연구 결과는 그런데 우리나라 결과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네. 질문 주시는데요. 실제 SBS 스페셜, SBS 모닝와이드에서 국내 연구진과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국내 페트병 브랜드 가지고 네. 실험해봤더니 역시나 우리나라 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거의 대부분 관찰이 된 것이 방송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나왔는지는 명확히 다들 얘기를 안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걸러내는 기술은요 매우 쉬운 기술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한 20년 전 기술 써도 될 정도로 아주 쉬운 기술입니다. 그 원인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페트라는 소재가 수분을 조금이라도 머금고 있으면 예. 그 상태에서 고온고압을 주면 가수분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직이 끊어져요.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물을 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이 떨어져 나오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 더 작은 건 나노 플라스틱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없애는 방법은 바싹 구운 상태에서 성형을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은 이 페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명확히 밝혀진 게 아니라 네. 법제화는 못 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걸 만약 법제하게 되면 1,500원, 2,000원 올라갑니다. 만약 시키면 뭐 기업체는 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이게 결국 이건 다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 페트병이 많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생각해서 떠나서 일단 이거는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라면 더 독성을 좀 더 우려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어떤 소재로 된 이런 식기를 사용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실리콘 소재 나쁜 것처럼 얘기될까 좀 걱정은 되는데요.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 그러시다면 뭐 스테인리스 소재라든지 유리라든지 뭐 도자기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뭐 실리콘 소재가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잔류세제만 좀 더 걱정하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얼마나 안정하면 네. 그거를 우리가 우리 몸에까지 넣겠습니까? 거에도 넣고 뭐 여기저기 우리 성형 보형물로 쓰는 게 바로 그 폴리실록세인 일명 실리콘이라 불리는 그런 플라스틱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실제 요리할 때도 평생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심지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뭐 약 적당한 100도 정도의 뜨거운 음식이 담겨져 있다든지 네. 뭐 산성 물질이 닿는다든지 염분이 많은 음식이 닿는다든지라고 해서 거기서 뭐 유해한 화학 물질이 나와서 그걸 먹으면 우리가 뭐 죽는다든지 뭐 암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안전한 물질인가요? 굉장히 안전한 편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넣는 거겠죠. 넣는 거고요. 실리콘은 문제가 없지만 세제만 잘 닦자. 그냥 좀 많이 헹구면 괜찮은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일반 식기세척기 들어온 정도로도 부족할 수 있고요. 네. 약간 이렇게 헹굴 때 뽀드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헹궈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저는 그래요. 실리콘 소재들만 따로 모아놓고 네. 그냥 별도 세제, 그냥 보통 우리가 친환경 세제라고 불리는 뭐 베이킹 소다라든지 뭐 밀가루라든지 네. 쌀뜨물이라든지 그런 걸로 세척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음. 그런 먹을 수 있는 걸로 세척하라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아, 이 주방 세제가 그릇에 남는 잔류 세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방 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방 세제 대체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일반 우리가 쓰는 주방 세제가 세척력은 정말 좋습니다. 그건 네. 이미 검증 끝난 거고요. 너무 네, 훌륭한데 근데 실리콘 소재만큼은 어느 정도 초벌이 끝났으면 네. 일반 주방 세제 초벌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약간 좀 마무리 같은 거는 약간 친환경 세제 먹을 수도 있는 뭐 베이킹 소다라든지 뭐 밀가루 품물이라든지 쌀뜨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헹궈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